안녕하세요. 미래가 보이는 테크 미보텍의 김준배입니다. 네, 안영훈입니다. 예. 자동차 전문 기자 안효문 기자가 르노의 전기차 조회를 타고 나서 그 시승 느낌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기로 나왔습니다. 네. 먼저 르노 조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기대가 많았던 전기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원체 그 유명한 그래요? 차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성공한 차인가 보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모델 3라는 전기차가 이제 미국산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런 현상이 북유럽이라든지 뭐 네.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회가 프랑스산 전기차의 자존심이랄까요? 그 정도예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수로,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아니라 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회가 더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르노가 저기 유럽에서는 꽤 잘 나가네요. 그러니까 르노가 어떻게 보면은 PSA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자동차 그룹 그렇죠. 중에 네, 하나고요. 프랑스는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유럽 자동차라면 독일이 생각나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르노가 어떻게 보면 직접 경쟁 상대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고요. 대중적인. 네,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뭐 일본의 토요타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대기아차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긴 합니다만 이른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판매수를 다 더하게 되면은 네. 세계적으로도 이제 판매 1위를 노릴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사실 테슬라하고 아우디 최근에 나온 게 이트론입니다. 이트론하고가 사실 양대인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지금 3강 체제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판매 볼만 놓고 보면은 네. 말씀하신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좀 가격대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의 모델 3가 이제 럭셔리한 D 세그먼트 정도, 그러니까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때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차라고 한다면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고성능의 이제 비싸죠. 프리미엄 시장 구매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르노 캡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까지 고려를 르노 조회. 르노 조회 죄송합니다. 르노 조회 같은 경우는 이 국내 보조금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2천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대. 네네. 이야. 라고 한다면 이 가격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시장이 저기 달라나죠. 20, 30대에서는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 금수저 빼고는 전기차를 타고 싶다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고려를 하고 싶다. 네. 아니면 혹은 세컨드 카로 이제 세컨드 그렇죠. 네네. 세컨드 카로 이제 패밀리카가 따로 있고 그렇죠. 내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기자는 저기 테슬라 모델 3하고 아우디 이트론을 다 타봤죠? 네네. 비교해보면 재밌겠네요. 일단은 시승 느낌 비교 얘기를 해주죠. 총평을 한다면요. 네,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고 한 6년이면 검증된 거네요. 그렇죠. 이 르노 조회 같은 경우 또 강점을 내세우는 게 네.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럽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상당히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충전 걱정해야 되고요. 충전.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이 있겠고. 그리고 어떤 조작에 대한 불편. 그러니까 나는 전기차를 안 타봤는데 이 차를 내가 잘 조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조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이게 복잡한 것과 복잡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테면은 이 르노 조회도 그렇습니다만 전기차를 탈 때는 사실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멈춰야 될 때 밟아야죠.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회생제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속도를 줄일 때 이게 모터가 역으로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들이 대부분의 전기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제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있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감각이 또 약간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엑셀을 놓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확 멈추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제동을 더 많이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그런 회생제동의 어떤 감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차마다 제각각이고 이제 시프트 패드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이제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아예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으로 또 회생제동을 또 적극적으로 이제
차를 만든 경우도 있는데 예. 너무 이제 경우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예. 복잡해지니까 그쵸.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평을 하다가 제가 끊었는데 그래서 계속 해주신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차를 살 때 이제 전기차라고 해서 굳이 비슷한 크기의 차보다 더 비싸다. 예. 그리고 내가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예. 이런 식의 접근이 되면 또 사실 또 부담이 커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르노 삼성에서 아예 이제 겨냥을 한 것이 예. 생애 첫 차로 구매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가격과 상품성 그리고 어떤 조작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메리트에다가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반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저만 해도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다음 차는 전기차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가격대에 나오면은 끌리네요. 특히 좀 그 비싼 차 니즈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량 검증도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테슬라가 하긴 사실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할 걸 봤는데 아주 맛수가 이제 나왔네요. 네, 좀 겨냥하는 시장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테슬라의 모델 3다, 모델 S다라고 이런 차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프리미엄 자동차고 이를테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아우디 뭐 이런 차들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격대도 가격대입니다만 이 테슬라의 어떤 시장 분석 결과랄까요? 이런 걸 해보면 차를 한 대 보유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차를 갖고 계신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 세컨드카가 네, 있다. 그런데 세컨드카, 서드카로 구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드카도 있네요, 우리나라에. 있죠. 네. 차고가 제 있으시면 주변에 서드카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르노 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차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했지만 아직은 아이가 없는 좀 젊은 소비자들이 이 차 한 대만 가지고 운용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가격대와 성능을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예 지금 경쟁 상대를 전기차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르노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차를,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준중형 세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소형 SUV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지금 아예 지금 대비를 하고 그런 나온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절반 이하죠? 그렇죠. 예. 어때 시승을 했을 때 승차감이라든가 조작감은 어때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비교 상대가 될 만한 차가 오히려 이제 쉐보레에서 앞서 내놓았던 전기차 볼트 EV라든지 현재 국내에서는 좀 만나고 힘듭니다만 또 닛산의 리프 같은 어떤 좀 보급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미안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르노 조회보다는 가격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싸요. 아, 이것도 그러면은 2천만 원대는 어렵습니다. 3천만 원대. 네네.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3천만 원대 구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르노 조회의 상품 구성이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영리하다. 네. 사실 전기차 놓고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의 초반 2012년, 3년 이럴 때는 원체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열심히 밤새 해도 뭐 120km, 130km,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했었고. 그러네요. 이제 볼트 EV가 나오면서 이제 주행 가능 거리가 이제 380km.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400, 500, 600, 뭐 800km 상당히 뭐 큰 주행 거리를 자랑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는데. 르노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국에서 309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인증을 받았다는 게 이게 아주 연비를 최대한으로 해서 간 거리를 얘기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정도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이 차는 309km라는 기준을 세워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평균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km는 충전 완충한 다음에 300km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영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내 차가 딱 내가 차에 앉았는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주행 거리가 200km다. 근데 전기차다. 라고 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겠죠. 매일 예.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예. 네. 근데 실상 사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제 도시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0km 타기 쉽지 않아요. 힘들죠. 100km는 대개가 10에서 20km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하니까요. 네. 그 지방 같은 이상은 경우는 조금 길기도 하고요. KTX 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뭐 이를테면 뭐 40, 매일 50, 충전할 수 네, 있으니까. 40, 50km 탔을 때 내가 하루 충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남은 주행 가는 거가 이제 뭐 300km, 250km 되어 있으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영리하다. 네. 근데 여기서 더 많은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물론 이제 더 많은 주행거리가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왜냐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려했네요. 네, 가격대도 이제 2천만 원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고, 이제 매일 충전하지 않아도 충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런 걸로 잘 당연히 만들었습니다. 저기 계속 지금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매년 되면서 네. 가격대에 비해서 승차감은 좋게 느꼈겠죠? 이제 르노 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승차감을 어디다 비교하시면 되냐면, 예. 이제 국산 중증형 세단이나 중형 세단과 비교를 하시는 게 예를 들어가지면은 저기 뭐 소나타? 네, 소나타와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세단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독특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았을 때 이제 해치백도 아닌 것이, 세단도 아닌 것이, SUV도 아닌 것이 이렇게 묘한 비례감을 가지고 좋은 있습니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이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어찌 보면 디자인적으로 별로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전기차라는 유니크함을 살려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멀리 봐도 저거 전기차의 느낌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너무 이제 막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디자인 부분에서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프랑스 자동차 같은 경우들이 좀 디자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한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이제 국산차나 이제 독일계 차와는 좀 다른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이제 시장에 통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배터리를 차 하부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터리가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네네. 그 사실 센터 아닐까요? 또 최근에는 이제 차 하부에다 많이 이제 차 앞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위에 넣을 수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예전에 이제 트렁크 뒤쪽이라든지 뒤쪽으로 뒷좌 이제 2열 시트 밑에다 넣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차 밑바닥에 따는 것이 센터는 저 운전석하고 이제 백 시트 아래쪽이겠죠. 그렇죠. 거기가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 장점이 뭐냐면 차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겠죠. 무게중심이 이제 아래 쭉 묵직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기차에서 코너링이 좋다라는 부분을 느끼는 그래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면 운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친환경성, 전비, 연료효율 이런 것만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의외로 전기차의 어떤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것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너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도 이제 르노, 그러니까 프랑스 브랜드 자체들이 이제 어떤 고성능도 고성능이지만 이 부분보다도 이 조향 성능, 그러니까 내가 스티어링을 조정을 했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따라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차들이 많고, 이 조에도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국내는 몇 대 판매 계획 같은 걸 공개한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몇 대를 판매했다라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르노 쪽에서요? 네, 제가 출시 연령 얘기를 들었을 때 초도 물량 1000대를 잡아놨습니다. 초도 1000대. 꽤 많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르노가 사실 국내 시장에서 요즘 좀 주춤하지 않나요? 네, 조금 이제 상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신차 XM3라는 크로스오버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좀 선전을 했는데, 그랬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지난해까지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북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닛산 로그라는 차를 이제 위탁 생산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물량이 이제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의 전체 생산량의 한 50%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수출해서 더 다른
수출할 수 있는 물량 확보도 이제 중요하겠고, 또 이제 내수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많은 신차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되게 긍정적이고 가격적인 메리트, 뭐 승차감, 코너링, 뭐 좋은 면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네. 뭐 아쉽다든가 뭐 이거는 혹시 이런 걸 원치 않는 분한테 맞지 않는다 이런 거 혹시 느낀 거 없을까요? 이제 실내 마감재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실내 마감. 네네.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 르노 조회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예. 그 실내 마감재 부분에 있어서 좀 친환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친환경. 네, 또 재활용, 실내 마감까지 친환경을 함께 네, 했어요. 그러니까 또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아. 재활용 패브릭재로 이제 마감을 한다든지. 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저기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내 입맛과 잘 맞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강점이 아니 플라스틱이 되겠지만, 뭘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활용재를 가공을 해서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섬유입니다. 패브릭재로 이제 뭐 이런 부분을 마감을 좀 했고, 그거 외에 원래 어떤 이제 인조 가죽이나 플라스틱 마감재 같은 부분도 예. 사실은 이렇게 고급스럽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차 가격대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2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3천만 원대라고 하면 사실은 같은 가격에 국산 준중형 세단이나 중형 세단까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국산 준중형 세단이나 중형 세단들 혹은 소형 SUV들 마감재를 보면은 예.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내 니즈가 강하다. 예. 그리고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예. 한다면은 르노 조회를 구매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겠으나, 이제 다른 차들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르노 조회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과도 경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같은 가격을 줬을 때 이제 어떤 소비자의 성향이 나는 이제 실내 공간에서 좀 편하고 좀 이제 질감이 좋은 걸 원해라고 네. 하는 소비자의 성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르노 조회가 어떤 그렇게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르노의 전기차, 따끈따끈한 차죠. 조회에 대해서 안희문 기자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